안녕하십니까. 소금 전문가 박주용 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금이 왜 다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금은 다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소금은 다 다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제조 방법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 제조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 소금에 포함되어 있는 미네랄의 양이라든가 맛이라든가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설명이 됐습니다. 바닷물을 이제 농축을 시킨다. 농축을 시켜간다라고 한번 해보죠. 바닷물 저는 기본적으로 3.4% 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화나트륨의 소금의 비중이 3.4% 정도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3.4%를 햇볕이 됐든 열을 가하든 끓이든 어쨌든 간에 농축을 증발을 시키게 되면은 수분이 증발되면 이 농축이 되겠죠. 쭉 농축을 시키게 되면은 결국 여기서 소금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이 소금이 만들어지는데 문제는 이 소금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 단계별로 결정화되는 것이 다 다르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제일 먼저 가라앉는 게 철분. 그 다음에 가라앉는 게 칼슘. 이게 먼저 가라앉습니다. 그 다음에 가라앉는 게 이제 나트륨. 이게 가라앉죠. 그 다음에 Mg, 칼륨, 이런 순서로 쭉 가라앉게 됩니다. 그래서 염전을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닷물을 소금 염전에 갖다 놓고 이제 밀어서 모으는 장면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때까지 올 때쯤 되면 보통 15일 이상이 지난 다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미 다 기본적으로 가라앉아 버리고 없는 거죠. 없는 상태로 염전 바닥에 이렇게 와서 그래서 이제 소금을 모아서 추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소금을 모아서 추출할 때 보게 되면은 이 주변에 있는 많은 물을 보게 됩니다. 그 물은 뭐냐? 물 속에는 바로 마그네슘과 칼륨과 다른 아주 많은 미네랄들이 같이 녹아있는 물이 되겠습니다. 이게 보통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간수 성분들이 됩니다. 이걸 다 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염화나트륨, 우리가 소금이라고 알고 있는 이 NaCl을 끄집어서 모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지고 와서 또 쌓아두고 2년 묵혔다 3년 묵혔다 하면서 간수를 빼버리게 되죠. 이렇게 2년 3년 가지고 간수라는 걸 빼게 되면은 이 간수의 성분이 뭐냐? 이 마그네슘하고 칼륨 성분입니다. 이 마그네슘은 가만히 놔두면 공기 중에 수분을 빨아 당겨서 녹아내리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 덩어리를 갖다가 가만히 같은 데 놔두고 가만히 놔두면은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걸 이제 간수라고 하는 거죠. 이게 다 버립니다. 이 간수가 뭐라 그랬죠? 이 마그네슘과 칼륨 이런 미네랄들이 주성분인 액체라는 거죠. 이게 다 빼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NaCl만 남게 되는 거죠. NaCl만 남게 돼서 만들어 놓은 소금을 갖다가 맛이 좋네, 좋은 소금이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NaCl만 하게 되면 이제 어떤 현상이 있냐? 맛이 이 짠맛만 남게 되죠. 다른 복잡한 맛이 없어서 짠맛만 남게 됩니다. 단순한 맛이 이렇게 남게 되고 이 간수를 빼버렸으니까 습기를 빨아당기는 게 좀 줄어들어 보관하기 좀 쉬워지고 이런 현상이 있는 소금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천일염입니다. 그리고 이런 천일염을 갖다가 뭘 하죠? 죽염도 만들고 이걸 가지고 구운 소금도 만들고 볶은 소금도 만들고 그러죠. 여러분들 볶은 소금 만들 때는 또 어떻게 만들죠? 이렇게 간수를 다
빼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다시 물로 씻어버리죠. 물로 씻어버립니다. 물로 씻는 이유가 뭐죠? 이 천일염에 기본적으로 흙이나 이런 염전 바닥에 사다 보면 흙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서 이걸 빼버리고 그나마 함께 들어있던 이 간수 성분을 또 씻어내 버리는 겁니다. 그럼 아까 얘기했지만은 진짜 순수한 NaCl만 남는 것이 되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은 소금이다라고 하면서 볶아서 먹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NaCl도 우리 몸에 아주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NaCl만 있는 거 먹겠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미네랄 소금을 먹어야지 하면서 이걸 갖다가 먹고 있으니까 문제라는 거죠. 내가 먹고 싶은 거는 나는 미네랄 소금을 먹고 싶다라는 거죠. 나는 미네랄 소금을 먹고 싶어. 그럼 이걸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소금을 먹어야 되느냐? 앞에서 얘기했죠. 쭉 이 농축 과정 속에 바닷물 속에 있는 철분이라든가 칼슘이라든가 나트륨이라든가 마그네슘, 칼륨, 아연, 요오등 이런 것들 다 있죠. 이것들이 다 들어있는 제대로 된 미네랄 소금을 먹었을 때 나는 미네랄 소금을 먹었어 라고 얘기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시중에서 사 드시고 있는 보통의 소금들에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 기본적으로 95% 이상 되는 소금이 대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분석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천일염도 갖다 분석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천일염 같은 경우는 염도가 낮게 나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수분 함량이 높아서 그래요. 이 수분 함량을 다 빼버리게 되면 이 비슷하게 나와버립니다. 그러면 95%에서 5%가 미네랄이라고 하는데 이 5%가 다 아니죠. 여기다 불순물 떼고 당근 빼니까 미네랄 함량은 한 2, 3%밖에 안 되는 게 정설이라는 거죠. 왜? 이 바닷물을 농축하는 과정에서 철분, 칼슘, 나트륨 쭉 안에서 다 빼버리고 여기서 딱 NaCl만 요것만 빼버렸으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소금을 먹어야 되겠다, 미네랄 소금을 먹어야 되겠다 하면 이 바닷물 속에 있는 이 모든 미네랄을 다 이 소금이라는 것에다가 담아야 된다는 거죠. 소금은 이 NaCl하고 이거는 관계가 아닙니다. NaCl이 많이 들어있는 것. 그래서 바닷물 자체를 그대로 그냥 증발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바닷물 속에 들어있는 거를 다 증발시키게 되면 이렇게 나눠집니다. 한 75 정도가, 75% 정도가 NaCl이고 나머지 25% 정도가 다른 미네랄, 칼륨이라든가 Mg라든가 칼슘이라든가 아연, 요오드, 아연 이런 Z, 아연 이런 것들이 쭉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제대로 된 미네랄 소금을 먹고 싶어 라고 할 때는 소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성분들이 들어있는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성분표를 보다 보면 아주 교묘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100g 당으로 이렇게 표시가 된 게 있고 어떤 거는 킬로그램 당으로 이렇게 표시가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나는 100g에 뭐 100mg이 들어있다 하고 1kg당 100mg이 들어있다는 건 엄청나게 차이 나죠. 10분의 1이 차이가 나요. 10배가 차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위가 얼마 당되어 있는가를 따져보면서 미네랄 함량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또 ppm이 되어 있죠. 어떤 경우는 ppb도 있습니다. ppm은 100만 분의 1, ppb는 10억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의 단위를 다 고려해보면은 미네랄 함량이 얼마큼 들어있다는 걸 다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좋은 소금을 먹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 소금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그 속에 어떤 성분이 얼만큼 들어있는가를 따져보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제대로 된 소금을 만들어 먹는, 골라 먹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런 소금이 바로 건강을 지켜주는 소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바닷물 속에는 바다의 이 물은 이 지구상의 모든 원소, 우리 몸이 필요한 모든 원소가 녹아있는 게 바로 바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닷물 속에 있는 미네랄을 제대로 섭취를 한다면 건강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들어있는 소금이 바로 건강소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